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총선을 앞둔 마지막 휴일을 맞아 여야 후보들이 총력전을 펼치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전국 최고를 기록한 사전 투표율에 대한 후보자들의 해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나흘 앞두고 사고가 발생했던 진도해역에서는 어제 선상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만 521곳의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개화기에 서리가 겹치는 이상 저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과수작물의 꽃눈이 말라 죽는 냉해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어느덧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선거구 구석구석을 돌며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부동층의 표심이 접전지에서 당락을 가릴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민주당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거리 유세에 나섰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희 집권 여당의 힘을 모아주셔서 기어이 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민생당 후보들은 민주개혁 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강조하며 막판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2년 뒤 대선에서 호남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당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며 정치 경험이 풍부한 현역 의원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고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25년 만에 호남 재집권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 후보들은 당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고 민중당 역시 기득권 양당 정치의 폐해가 사라질 수 있도록 진보 정당을 키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챙기고 민생을 챙기는 정당입니다. 이런 원칙을 당당히 걷는 정당 하나쯤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호 6번 정의당에게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광주 발전 어렵습니다. 민중당을 짱짱한 진보 야당으로 키워주십시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무소속 후보들도 호남 정치의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며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그제 마감된 사전투표에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광주 전남의 투표율에 대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당 후보들은 현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여당 지지층들이 실제 투표소로 이동해 지지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격전지로 분류되는 지역에서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며 숨어있던 지지층이 사전투표를 통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분석하는 등 각자 유리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지난 주말 마무리됐습니다. 사전투표에 대한 관심이 이틀 뒤 본투표에는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왜 이렇게 높았다고 분석하십니까? 네, 이번 사전투표율은 아시겠지만 26.7% 사전투표를 보였는데요. 네. 이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12.2%보다도 무려 14.5%포인트 높은 수치고요. 지난 지방선거 20.1%보다도 무려 6%가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선거 당일날 투표가 몰릴 경우 감염 우려에 대한 공포, 위험 회피 본능이 사전투표로 몰리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호남 지역에서 유독 높았던 것들을 보면 이미 경합이 끝난 지역에서는 사전투표를 통해서 총선을 관망하고자 하는 유권자들의 의식들도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추세가 본투표로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한데요. 최종 투표율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사태로 역대 최저 투표율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우선 중앙선관위에서 조사한 수치들을 좀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전투표 의향이 실제 26.7%였었는데요.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에서 이미 26.7%로 예상이 됐던 수치이고요. 4년 전 14%보다도 12.7%포인트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자가 72.7%였었는데요. 이는 특히 60대와 70대에서 83 내지 84%까지 응답률이 나왔다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미래통합당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했던 이유가 드러나게 되는 건데요. 이런 사전 높은 응답률이 사전투표 포함해서 투표 참여 의향이 높다는 응답률이 본선거에서 어느 정당이 유리할 것인가를 좀 예측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60대와 70대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라는 것, 그리고 역사상 야당을 심판하러 투표장에 몰려갔던 전례가 없었다는 점이 아마 시사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광주와 전남은 이 사전 투표율이 높았고요.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은 낮았습니다. 어떤 의미,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네, 경쟁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광주가 32.2%, 전남 35.8%, 그리고 전북이 34.7%였습니다. 서울은 27.3%, 경기 23.9%, 인천 24.7%였는데요. 평균적으로 약 9%포인트에서 11%포인트 정도 호남이 높은 것인데, 이것이 수도권이 낮았다라기보다는 호남이 높았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미 호남은 민주당 우세 구도 가운데에서 사실상 경쟁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투표 참여율이 높았었고, 다른 충청이라든지 제주도가 수도권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수도권이 낮다기보다는 호남이 높았다. 이것은 실제 경쟁이 끝난 지역에서 그 특징이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선거 막판에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나 주동식 후보 등의 막말이 파문입니다. 남은 이틀간의 변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 막말, 폭언 사태가 실제 민주당, 여당의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집권 여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의 결집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스윙 보터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민생, 먹고 사는 문제가 스윙 보터의 가장 결정적인 것을 보면은 이것까지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범진보 진영이 180석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지난 주말 사이에 논란이 좀 일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과반 정당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180석은 대세 편승하라는 밴드웨거닝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당 지지층에게는 더 여당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게 야당을 지지하거나 중도층에게는 이게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민주당 윤건영 후보라든지 이낙연 후보의 경우는 국민의 뜻을 누가 알겠느냐,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을 할 정도인데요.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의 호남 석권이 결코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고요. 결국 미래통합당 중심의 영남 결집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고, 수도권 지역에서 82석을 얻어야 되는데 현재 경합 지역들을 보면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쾌청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비가 지나면서 수일째 이어졌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순환은 원활해서 현재 광주 전남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 자체는 맑은데요. 오늘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현재 화순의 가시거리는 120m까지 좁혀져 있고요. 보성의 가시거리도 400m 보이고 있습니다. 안개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면서 점차 거치겠고요. 오늘도 포근한 날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5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6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이 예상되는데요. 내일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점차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고요. 수요일 아침 기온 7도로 봄 기온이 점차 더 가득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나흘 앞두고 사고가 발생했던 진도해역에서 어제 선상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가슴에 품고 있던 아이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김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년 전 세월호가 차디찬 물속으로 가라앉았던 전남 진도의 맹골수도. 해경 경비함을 타고 사고 지점을 찾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바다에 국가꽃을 띄워 보냈습니다. 꿈에도 잊혀지지 않을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름을 목청껏 불러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시연아, 너무 보고 싶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안아주며 위로해보지만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습니다. 사고 현장에 오니까 그 아이의 그때의 그 심정이 자꾸 머리에 그려지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세월호란 글자가 적힌 노란 부표만 외롭게 지키고 있는 사고예요. 그리움과 함께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생생합니다. 구조되면은 엄마한테 전화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 큰 핸드폰은 손에 꽉 쥐고 배 밖으로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6년 전 먼저 보낸 아들의 옷을 입고 이곳 해역에 온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냥 같이 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해년마다 여기 올 때는 이렇게 항상 입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오는 것보다 또 같이 온다는 그런 기분으로. 선상 추모식엔 유가족 등 84명이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배에 오르기 전 발열 체크도 하고 마스크도 썼습니다. 추모식을 마친 유가족들은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 신항을 찾아 하루빨리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지역 개신교회 3곳 가운데 한 곳이 부활절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지역 개신교회 1,451개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521곳에서 부활절 예배가 나섰습니다. 이는 지난주 예배를 강행한 205곳보다 2배 이상 많아진 것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부활절 현장 예배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해당 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화재와 구급 출동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화재는 전년보다 8.6% 감소한 200건으로 8명의 인명피해와 7억 1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구급 출동은 하루 평균 159.5건으로 전년보다 6.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시 소방본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출이 줄어들면서 화재와 구급 출동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갑작스런 추위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올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달 초 개화기에 서리까지 겹쳐 과수작물의 꽃눈이 말라 죽는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분홍 꽃이 펼쳐진 순천의 복숭아 주산지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시든 꽃들이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꽃눈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과실이 되는 시방을 살펴보니 정상적인 꽃과 냉해를 입은 꽃이 차이를 보입니다. 냉해를 입은 쪽은 검은빛으로 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정이 된다고 해도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농민들은 이곳 98헥타르의 재배 면적 가운데 60%가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일 순천 숭주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로 서리까지 겹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에 냉해와 서리 피해가 한꺼번에 겹치다 보니까 피해가 하천변을 위주로 저지대를 위주로 상당히 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숭아 재배 농가들이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복숭아뿐만 아니라 나감배와 참다래, 매실작물의 피해도 보고돼 순천시는 다음 달부터 정밀조사에 착수합니다. 과수 결실이 완료된 5월 초부터 농가별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농업체의 대책법에서 정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냉해로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만 3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마다 봄철 냉해가 반복되면서 농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해외 판로 개척이 시급한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이 진행됩니다. 광주 전남 중소벤처기업청은 수출 실적이 500만 달러 미만인 광주 전남 지역 중소기업 70곳에 디자인 개발과 마케팅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최대 1억 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 지원 기업은 광주 44곳, 전남 26곳으로 코로나19로 수출액이 감소하거나 코로나19 진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광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다가오면서 관련 조직 출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광주 4개 지구가 다음 달 말 공식 지정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되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기구, 정원 승인을 받고 상생과 AI 기반 융복합 신산업 허브의 경제자유구역청을 내년 1월에 개청할 예정입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는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불출석 허가 취소, 양대 노총 충돌, 옹벽서 추락 사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불출석 허가 취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오는 27일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들어선 재판부가 불출석 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전두환 씨는 멀쩡하게 골프를 치고 12월 12일 오찬을 즐기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을 사기도 했었죠. 빨리빨리 재판 좀 진행해서 구속하자. 이제 그만 좀 하자는 댓글 좀 그만하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 만 2년 가까이 재판을 이어오고 있고 새로운 재판부가 들어선 만큼 앞으로 속도감 있고 정의로운 재판이 진행되길 바랐습니다. 국내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건설 현장에서 일감을 두고 충돌하는 일이 많다는 뉴스에도 많은 댓글이 남겨졌습니다. 최근 광주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양대 노총이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 싸움의 원인은 건설 현장 일자리 때문이었는데요.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측이 건설사를 압박하고 광주 일대 건설 현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노총은 한노총 조합원 가운데 다른 지역 출신이 많아 지역민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우려를 전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눈꼴 사나운 추태는 그만두고 소외되고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한 진정한 노조의 역할을 해라. 실망이다. 노동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밥그릇 챙기라고 있는 거 아니다. 이런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점에서 누리꾼들은 노조를 꾸짖으며 제 역할을 해주길 바랐습니다. 20대 남성이 9m 높이의 옹벽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을 본 남성은 차 방향을 바꿔 달아났는데요. 경찰차가 뒤따라오자 길가에 차를 세우고 가드레일 너머로 도망가려다 옹벽 아래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에휴, 그냥 음주 단속 당하고 말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범죄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모두 경각심을 갖고 법적 처벌 또한 더욱 강력해지길 바랐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돈을 빼앗는 수법인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포항 MBC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항에 사는 A씨는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미 은행 대출금이 있었던 A씨는 며칠 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키우고 또 내가 생활도 해야 되고 뭐 집도 뭐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부처에 지금까지 왔는 건데, 그래 저금리로 갈아타려고 이제 뭐
고민 중에 이제 이게 맞겠다 싶어서. 그런데 기존의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A씨는 찾아온 은행 직원에게 현금 1억 1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A씨의 돈을 가져간 사람은 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습니다. 그전 그런 그 의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했는데 설마 나한테까지 이렇게 올까.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B씨도 최근 같은 방식으로 7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게 운영이 힘들어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려다 도리어 사기를 당한 겁니다. 피해자 중에는 그 최근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려다 악성 앱을 이용한 신종수법에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정부 지원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례는 모두 10건. 이 가운데 7건이 B씨의 경우처럼 정부 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기존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인 뒤 돈을 챙긴 사례입니다. 금감원도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습니다. 최근 그 저금리 정부 지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이제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접근해서 이제 금전 요구를 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이제 경보를 발령을 했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서민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내몰린 상황. 마지막 희망인 정부 지원 대출마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면서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각종 스포츠 대회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는데요. 입시를 준비하는 체육특기생들은 제대로 된 훈련조차 할 수 없어 마음만 졸이고 있습니다. 제주 MBC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교 수영부 주장인 전찬혁 군.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푼 다음 학교 운동장 주변을 천천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도내 공공 수영장이 임시 휴관에 들어가 수영 훈련이 중단되자 혼자서 체력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한 달 이상 수영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수영감도 떨어지고 대회도 이제 나가서 이제 실전 감각도 익혀야 되는데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축구나 야구 같은 단체 종목의 체육특기생들은 걱정이 더 큽니다. 다른 선수들과 훈련을 하며 전술을 짜거나 팀워크를 다져야 하지만 코로나19로 단체 훈련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3 학생의 경우 상반기에 대회에 출전해 실적을 쌓아야 대학 수시 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데 대부분 스포츠 대회가 연기되거나 취소돼 입시에도 차질이 있겠습니다. 대학교 감독님들이 보러 와야 경기를 이렇게 잘 뛰어가지고 좋은 대학교를 이렇게 진학할 수 있는데 지금 경기가 다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진학하기도 힘들어지고. 도내 초중고등학교 체육특기생은 모두 800여 명. 지난 2월부터 공식적인 훈련이 모두 중단됐고 훈련시설도 폐쇄돼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체육특기생에 대한 지원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별로 어떤 과제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지도자들이 체크도 하고 지도하는 이런 그 방법으로 훈련이 아닌 어떤 운동을 좀 지속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체육특기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전남대에서 실시되고 있는 온라인 강의의 10% 이상이 과제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지난 6일부터 4일 동안 학부와 대학원 개설 강좌 5,200여 개 교과목에 대한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강의 대신 과제만 내주고 있는 과목이 전체 11%인 591개 교과목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동영상 실시간 화상 강의 비율은 72%에 불과해 학생들의 불만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선대학교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기에 들어설 때까지 이번 학기 모든 과목을 재택 수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182개 축산 농가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사업으로 140억 원을 투입합니다.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은 현대화 시설이 설치됐거나 현대화를 앞둔 축사에 내외부 환경조절 장비와 원격 제어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스마트 축산을 도입하면 한우는 송아지 폐사율이 10%에서 5%로 감소하고
돼지는 어미돼지 1마리에서 출하되는 돼지가 17.8마리에서 23.7마리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전남의 외국인 투자 유치가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의 1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액은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하지만 정밀화학과 에너지, 철강 분야 도착액이 5,3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배 높았습니다. 전남의 외국인 직접 투자 도착액은 전국에서 4위, 신고액은 5위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쾌청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비가 내리면서 수일째 이어지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고요. 맑은 날씨 속에 대기순환도 원활해서 현재 광주 전남 모든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씨 속에 오늘 낮 동안에는 포근한 날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조금 쌀쌀하게 출발하지만 한낮 기온 16도로 지금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겠고요. 어제만큼이나 포근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점차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21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더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수요일 아침 기온 7도로 봄 기온이 점차 더 가득해지겠습니다. 현재 모든 지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 상태고요. 광주의 현재 기온은 5.8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13도에서 17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전남 지역 곳곳에서는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 있어서 기온 확인 잘 하셔야겠습니다. 영암의 현재 기온은 0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장흥은 1.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은 18도, 여수는 16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남해 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고요. 바다의 물결도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과 다음 주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